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 우선 이제 지난 시간에 가장 이제 개괄적인 오리엔테이션 중심으로 이제 다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헬라어 마가복음으로 헬라어로 읽는 마가복음 이 프로그램은 어디에 이제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냐면, 여러분 이제 헬라어에 좀, 그러니까 그동안은 주로 이제 성경을 제가 이제 강해하는 쪽에 초점을 뒀다면, 여기는 이제 강해보다는 헬라어와 관련된 뭐 문법 지식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앱을 가지고 읽어 나가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시간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읽다 보면 또 이렇게 좀 인사이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같이 또 이야기도 나누고 하겠지만, 초점은 헬라어 문법 공부하는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문법 공부하던 그런 패턴이 아니라 헬라어 그 원어를 마가복음을 이제 실제로 그냥 읽어가면서 알파벳만 뗐다, 읽는 것만 할 줄 안다라는 전제 하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파워바이블 앱 하나 들고서 이제 읽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학습 방법을 제가 이제 제안을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처음엔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 금방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참으시고, 우선은 이제 헬라어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부분을 좀 이제 여러분이 익숙해지시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어떠한 방향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자라는 건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은 뭐 잘 소화가 안 되시겠지만. 자, 우선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지난번에 그냥 우리가 앱을 중심으로 이런 모양이구나 이제 구경을 좀 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헬라어 문법도 좀 공부하면서 이어가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관사라는 거예요. 관사.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먼저 이제 헬라어 이제 관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영어의 더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영어의 더, 영어의 더에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를 이해하시려면 우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이해하고서 진행을 하면 수월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표만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어떤 표냐면 남성 명사에 해당되는 관사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더 하나잖아요. 그렇죠? 뒤에 무슨 명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관계없이 그냥 더 하나 가지고 다 쓰는데, 헬라어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명사의 상황에 따라서 쓰는 관사 모양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뒤에 예를 들면은 이 표를 보면 싱귤러하고 플루럴 이렇게 있죠. 단수, 복수 나뉘고. 여러분 이건 필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필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헬라어가 이런 거구나 느끼시라는 거고, 이 내용은 어차피 앱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워서 공부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다라는 것만 아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앱에서 하나하나 이제 확인하면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통적인 방식은 이런 공부를 하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신학교 가면 헬라어 시간에 이 표를 외우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다 외워. 영어로는 더 하나인데, 헬라어는 지금 남성 명사만 해도 지금 몇 개예요. 지금 모양이 8개잖아요. 그렇죠? 단수, 복수, 그러니까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에 따라서 형태가 다 바뀐단 말이에요. 이걸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외우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공부하지 말자라고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렇게 이거 다 외워서 공부해 가지고는 다 포기해 버리니까.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거의 몰라요. 이런 졸업하면 이제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지 말고 그냥 구경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도 얼마든지 여러분 이제 헬라어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네. 어쨌든 어떻게 생긴 건지는 보자 하는 거니까. 이런 겁니다. 남성 명사가 뒤에 올 때 정관사가 경우에 따라 이제 모양이 바뀌는데, 첫 번째 singular n 하면 singular nominative라 했죠. singular n nominative. 그 다음에 밑에 g는 genitive
그 다음에 D는 dative, A는 accusative,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시간을 두고 외우시라고 했던 거고 그때 또 설명드리니까. 자, 그럼 이제 뒤에 주격 단수명사가 어떻게 쓰느냐? 헬라가 호가 되네요. 여기 보시면 호. 그렇죠? 뒤에 소유격이 온다. 그러면 to로 바뀌어요. 영어는 다 더죠. 영어는 이때도 더, 이때도 더, 이때도 더인데 그 다음에 뒤에 역격이 온다 그러면 토 이렇게 봐요. 토. 그 다음에 목적격이 오면 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남자가 하면은 호가 써요. 호. 그 다음에 남자. 그 다음에 그 남자의 하면 뭐가 써야 돼요? to. 그 다음에 뒤에 남자의가 되고. 그 남자에게면 어떻게 돼요? 토. 그 남자에게. 그 다음에 그 남자를 하면 톤. 그 남자를 이렇게 되네. 아시겠죠? 이렇게 공부하자고 하면 하시겠어요? 단수만 해도 이렇고 복수도 또 바뀌어요. 복수. 그 남자들이 그러면 호의. 그 남자들의 그러면 톤. 그 남자들에게 그러면 토이스. 그 남자들을 그러면 투스.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생긴 건데 야 이걸 다 외워가지고 어떻게 공부하지? 그 느낌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헬라어를 하나 읽으려면 있잖아요. 아르케 투 유앙겔리우 했잖아요. 아르케 투. 그럼 투를 딱 보는 순간 이 중에 어딘가가 딱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되겠냐고 그게 공부가 쉽겠냔 말이에요. 이거 남성 명사만 8개인데 투 보는 순간 근데 그 투 보는 순간 아르케 투 뭐지? 말하면서 그 투가 어디였더라? 아마 그게 딱 떠오르게끔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공부하려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읽는 훈련을 하면 된다. 제가 이제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어떤 배경에서 이런 학습법이 나왔는지를 여러분 좀 이해하셔라. 그런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관사라는 게 이런 식으로 변하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 느끼셔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걸 보라고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보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 투, 토, 톤, 그렇죠? 호이, 톤, 토이스, 투스. 자, 이게 남성 명사만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제가 이제 지금 끝낸 문법책이에요. 여러분이 다 이제 헬라 문법책도 지금 작업을 해놔가지고 이제 초고는 다 끝났어요.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거 좀 다듬고 해가지고 예쁘게 나오면 이제 문법책도 있고 아무튼 자 이건 또 뭐냐면 이게 이제 중성명사라고 돼 있는데 중성명사가 또 변화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에르곤이라고 하는 게 work이라는 뜻, work. 일하다, 일, 그렇죠? 우리가 행위로 심판한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에르곤, 아시겠죠? 에르곤. 자, 근데 이게 보면은 여기 또 마찬가지 단수, 주격, 목적격, 역격 뭐 이때는 역격 목적할 때는 자 보세요 여기에 에르곤 하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일의가 되려면 에르구, 일에 하려면 에르고, 일을 하면 에르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일들도 있잖아. 일들은 에르가, 에르곤, 에르고이스, 에르가 이것도 다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영어할 때는 일 하나, work 하나만 외우면 돼요. work, 일, 그렇죠? 근데 헬라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중성명사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일이일 때는 에르곤, 일의일 때는 에르구, 일에는 에르. 그럼 앞에 관사 붙일 때는 중성명사 관사를 찾아서 해각내는 걸 또 거기다 붙이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관사 중성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열심히 외운 거는 남성명사였으니까 그건 못 써먹어. 에르곤은 중성명사니까. 그렇죠? 여기 또 있죠?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 토, 투, 토, 토. 여기는 타, 톤, 토이스, 타. 이걸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아까 공부한 거 이건 뭐라고요? 이건 남성일 때 쓰는 거니까 이건 못 써먹어요. 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성명사가 또 있어요. 여성명사. 아르케. 우리가 공부했던 아르케는 여성명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격, 소유격, 시작의, 시작이, 뭐, 아르케, 아르케스, 아르케, 아르켄. 시작들이, 아르카이, 아르콘, 아르카이스, 아르카스.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패턴들이 다 바뀐단 말이에요. 또 관사가 여성이 또 달라요. 여성일 때는 해, 테스, 테, 텐, 하이, 톤, 타이스, 타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를 들면은 관사만 해도 총 몇 개예요? 남성, 중성, 여성 해가지고 3개에다가 단수, 복수 쭉 해가지고 8개니까 3, 4, 12. 그렇죠? 관사만 12개를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영어는 더 하나인데 헬라어는 관사만 12개를 외워야 되고 명사도 그때그때 다 다르네요. 패턴이 또 그때그때 다 달라요. 어떻게 바뀌는 명사 어떻게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관사를 총 정리한 거잖아요. 호, 투, 토, 톤, 해, 테스, 테, 텐, 토, 투, 토, 토, 호이, 톤, 토이스, 투스, 하이, 톤, 아무튼 이렇게 외우는 거고 그 다음에 남성 명사가 또 어떨 때는 이렇게 프로페테스, 프로페투, 프로페테, 프로페텐 복수는 프로페타이, 프로페톤, 프로펜타이스, 프로페타스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네아니아스, 네아니우, 네아니아 이 패턴이 또 일관성 있게 막 변하는 게 아니고 불규칙도 있고 막 그래요. 그죠? 또 그다음에 독사, 영광에 해당되는 단어는 독사, 독세스, 독세, 독산, 독사이, 독손, 독사이스, 독사스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영어로는 글로리 하나만 외우면 됐는데 헬라어는 뭘 다 외워야 돼요? 독사, 독세스, 독세, 독산, 독사이, 독손, 독사이스, 독사스 이걸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명사만 이래 명사만. 나중에 동사 가면 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이제 복잡하죠. 공부한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할 때, 헬라어 이제 그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거 맨날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정작 아르케투 데오, 이거 뭐, 아르케투 요한겔리우, 이건 못 읽고 이것만 진탕 외우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학습 방법은 뭐였다? 이거 다 외우라고 하고, 관사만 다 외우고 또 그러니까 성경책 펼쳐보지도 못해요. 한 학기 내내 그냥 이것만 외우는 거지 계속. 그 시험 보고 결국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험만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 다시 들여다도 그러니까 지긋지긋해가지고 이거 아주 그죠? 이거 외우려고 하면 여러분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본다고 생각해봐 이거. 다음 빈칸에 알맞은 형태를 쓰시오. 죽음이지 뭐 이거.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외우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공부법은 어떻게 했냐면 이 공부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걸 다 외운 상태에서 이제 마가복음 펼쳐놓고 자, 아르케 이제 그거예요. 아르케 딱 여러분 이제 나눠진 자료 보세요. 아르케를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된다? 이게 시작이면서 여성 명사인데 주격인가 소유격인가 역격인가 목적격인가 딱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지 복순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투 보는 순간 투 관사인데 이게 남성 명사 뭐였지? 이게 또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고 요한겔리우 보는 순간 요한겔리우가 이게 뭐였더라? 이게 뭐 이렇게 그죠?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 표가 머릿속에서 완전히 이렇게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딱 던져주고 아르케가 뜻이 뭔지 그 다음에 남성명사 여성 뭔지, 그 다음에 주격인지 뭔지, 그 다음에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거를 쓰시오. 이게 시험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막 외우는 거 열심히 외워가지고 막 쓰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는 그런 걸 외울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 앱이 있잖아요. 왜 외워? 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 제가 지금까지 주변의 목사님들과 한테 계속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이 공부하면 되는데, 물론 그때는 교수들이 안 가르치니까 포기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공부하자. 이 다 있지 않냐. 근데 아예,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이런다고, 아예 헬라어 히브리어 근처에 올 생각들을 안 해, 양반들이. 너무 학을 떼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급하게 신학교에서도 그런 공부 가르치지 말고, 이 공짜로 된 거. 물론 이제 몇만 원 쓰면 더 좋은 프로그램도 많아요. 신학생들한테 사라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걸 읽는 훈련을 시키면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주장창 저 혼자 떠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제가 유튜브를 다 뒤져봐도 제가 주장하는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만 떠들고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라고. 근데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서 헬라어 뭐 강의 들여다보면 다 이거 가르쳐요. 다 이거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문제야, 이게. 이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공부하셔가지고, 예?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고 좀 가르치라고요. 그거 다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목사들이 지금 무슨 변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헬라어 히브리어를 왜 왜 몰라요? 그냥 누르면 나오는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이거를 다 머릿속에 넣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읽을 이유가 없다 이게요. 아시겠죠?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는데 이걸 다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르케가 딱 시작되잖아요. 자, 이제 다시 제가 저는 이제 그 아이패드에서 이제 깔아놨으니까 잠깐만요.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서 예를 들면 어디입니까? 마가복음 다시 가보면 마가복음 가서 볼 때 그렇잖아요. 첫 번째 초록색 아르케 보는 순간,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던 그 방식대로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르케를 딱 읽는 순간 뜻이 뭐가 떠올라야 돼? 시작 외워놨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딱 보는 순간 밑에 있는 NNFS가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쉽냐고, 그게. 명사, 관사 하나도 쉬운데 12개를 외워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이걸 가려놓고 왜 시험을 보냐고, 교수들이. 예? 이걸 왜 가려놔요? 이걸 왜? 이게 있는데. 오히려 신학생 훈련시켜야 될 건 뭡니까? 이거 다 주고, 이거 다 자료로 주고, 이걸 해석해봐라. 이걸 훈련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해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뉘앙스와 헬라어 원어상의 뉘앙스가 어떤 부분에서 상이한지, 어떤 게 더 명확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뉘앙스를 뽑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죠. 다 주고, 그렇죠? 아르케는 NNFS고, 투는 그 관사고, GNS고, 여기 이거 달라요. 똑같이 NNFS고, 그 다음에 요한계리오도 GNS고, 그죠? 이거를 가르쳐 준 상태에서 어차피 그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가 다 그거 외워가지고 이걸 딱 보자마자 구별해내는 훈련을 그렇게 하면서 다 포기해버리게 만들어버리느니, 그걸 할 수 있으면 좋고, 그걸 뭐, 그쵸? 이렇게 보자마자 아는 훈련은 이제 앞으로 하면 되는데, 포기할 일은 아니다는 거죠. 이미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아시겠죠? 오늘 강의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제가 이제 훈련을 시키고 가르쳐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배워가지고 아무튼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다른 크리스찬들이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시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 배우면 된다. 배울 수 있는 길들이 있다. 그래서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소개해주고 아카데미를 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 거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훈련을 할게. 이제 헬라어가, 이렇게 뭐가 막 변하는구나. 그거를 또 우리가 하나하나를 알아야만 해석을 할 수 있겠구나. 야, 근데 이게 이 공부가 엄청나겠구나. 공부 양 자체가. 이걸 먼저 느끼시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칼빈, 웨슬리 목사님들 때 이거 없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다 공부해야지, 어떻게 해요. 다 외워야지. 근데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편해진 만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느낌을 좀 더 이제 익혀드리려고 헬라어의 어떤 언어적인 특징을 익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하나 준비했는데 이걸 좀 보시면서,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 남자가 그 여자에게 그 선물을 주었다. 그냥 뭐 이렇게 별 의미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말로 보면, 우리말로 쓰면 그냥 그 남자가 그 여자에게 그 선물을 주었다. 자, 이렇게 쓰고, 영어 같은 경우는 the man gave the gift to the woma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그 남자가 그 여자에게 그 선물을 우리말만 해도 가, 에게, 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뒤에 요것만 갖다 붙이면 레고 조립하듯이 탁탁탁 붙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공부할 때 좀 복잡한 것 같아도 남자만 다 외우고 그다음에 주격은 가, 목적격은 을 요것만 외운 다음에 조립을 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여자가가 되면 여자가로 하면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헬라어는 아예 그냥 형태가 다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고. 자, 그 대신에 또 앞에 그는 똑같아요. 그냥 그 남자가 그 여자에게 그 선물을. 그렇죠? 다 우리는 그예요. 영어는 어떤가? 영어는 보면은 the man, the gift, the woman 할 때 요 man이라는 것과 gift와 woman이 이게 주어로 쓰일 때도 woman이고 목적어로 쓰일 때도 woman이고 그렇죠? 다 똑같아요. 그냥 형태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사는 다 더예요. 아시겠죠? 근데 헬라어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요거 봅시다. the man 할 때 여기 주어로 쓰이니까 요 주어로 쓰이는 명사에 쓰이는 더가 헬라어는 따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 그렇죠? 요 뒤에가 남자니까 남성 명사니까 요 더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gift 선물 을이니까 을에 해당되는 걸 찾아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을. 그렇죠? 근데 또 gift가 선물이라는 단어가 남성 명사인지 여성 명사인지 중성 명사인지 그것도 확인해 가지고 갖다 써줘야 된다는 얘기. 그죠? 그렇게 지금 헬라어는 쫙 바뀐다라는 거죠. 그게 관사가 성에 따라서 그 다음에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또 남성 그러니까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 다 사용해야 될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딱딱딱 아시겠죠? 우리는 그걸 이제 공부하려고 하면 부담이 엄청나게 되는 거죠. 아무튼 헬라어 특징이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관사와 명사가 단수다 복수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주격이다 목적격이다 소유격이다 역격이다 하는 게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렇겠구나 그렇게 느끼시고 그 다음에 오늘 하나 더 추가로 이제 연습 때문에 공부할 게 형용사도 똑같이 변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형용사도 변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멋진 남자 할 때에 요 멋진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멋진 남자, 멋진 여자, 멋진 선물 다 멋진이죠. 영어도 마찬가지로. 근데 헬라어는 멋진 남자냐, 멋진 여자냐, 멋진 선물이냐에 따라서 멋진이 변하는 거예요. 똑같이 변해요. 아시겠죠? 뭘로?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주어냐, 목적어냐, 그 다음에 소유격이냐, 이거에 따라 다 변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 멋진 남자가 이랬는데 헬라어는 그도 신경 써야 되고 멋진도 신경 써야 되고 남자라는 단어가 주어로 쓰였는지 소유격으로 쓰였는지 역격으로 쓰였는지 목적격으로 쓰였는지 우리는 조사로 구별을 해주지만 헬라어는 그 뒤에 모양이 바뀌면서 변하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공부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변화의 패턴도 굉장히 많다.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다 일일이 공부한다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다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이제는 직접 어떻게 하자? 프로그램으로 가서 직접 보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럴 때 이제 좀 잠깐 기지개 한번 피시고요. 다들 지금 너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하면 저기 뭡니까 그 대학교에서 중간고사 하시게 중간고사 오늘 가르쳐드린 것까지 하면 이제 중간고사 보는 거예요. 요 내용 가지고 중간고사 보는 거예요. 몇 주 강의인지 알겠죠? 몇 주 강의를 하는 건지 아시겠죠? 이게. 자,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맨날 표만 외우게 만들어요. 표만 외우게. 자,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제 고민했던 건 뭐냐면 이 표현은 다 있어요. 아르케 누르면 밑에 누르면 주어고 그러니까 명사고 주격이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 이게 이걸 읽어 나가는데 되게 불편해요. 되게 불편하다고. 이게 직관적으로 딱 들어오지가 않아요. 딱 들어오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그 밑에다가 번역을 하는 그 어떤 그 노하우를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그걸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 아르케라고 쓰여 있는데 이걸 보면은 뜻을 눌러보면 시작이에요. 그렇죠?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명사고 이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명사고 NFS니까 주격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성 명사고 그 다음에 단수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 정보가 다 표현되면 상관없겠지만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어차피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크게 우리가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 명사냐 남성 명사냐 하는, 그렇죠? 시작이라는 단어를 꼭 여성 명사냐 남성 명사냐 표시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면 이 명사 같은 경우는 뜻하고 주격이다라고 하는 것만 표현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요거는 시작이라는 어감으로 번역하면 되겠구나. 의미를 이해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밑에다 제가 뭐라고 썼냐면 시작이라고 쓰고 괄호에다 뭘 했어요? 이.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정보를 다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뜻은 시작이고 격은 뭐다? 주격이다. 요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단수인지 복수인지도 같이 있는 거예요. 왜? 그냥 시작이니까 이건 단수. 복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들이 이렇게. 그럼 이걸 딱 보면 여러분이 연습이 되면 직관적으로 딱 느낌이 와요. 요 단어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뜻은 시작이고 주어고 명사고 단수다. 이게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딱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자꾸 연습하다 보면 시작 이게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명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봤죠? 주격이 있고 주격 N 그 다음에 소유격 그 다음에 D 하면 역격 그 다음에 A 하면 목적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격은 이렇게 붙이면 왜 이걸 쓰는지 알겠죠? 이제 이 그 다음에 요거는 의 요거는 에만 넣으면 돼. 경우에 따라서는 에게가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역격이란 것만 정보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에도 되고 에게도 되고 그 다음 이거는 을. 우리말로는 을를 뭐 편한 게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건 목적격이다라는 표현을 해주려고 그냥 을을 써요. 여러분 제가 나한테 자주 읽다 보면 그냥 그죠? 이렇게 그냥 을로만 처리해버리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꼭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말스럽게 번역하면 읽기는 좋은데 이게 목적격이라고 하는 인상을 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어색하지만 이걸 그냥 고집스럽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걸 봐야 이게 목적격이다라는 느낌이 오기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이게 어려우면 여러분 못하죠. 근데 너무 쉽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아르케 그 다음에 투 나왔죠. 투. 아르케 투. 아르케 투였단 말이에요. 근데 투를 보니까 아티클이고 뭐예요? G, N, S예요. 그렇죠? 아티클이고 G, N, S란 말이에요. 그럼 아티클이란 얘기는 그란 뜻이에요. 그렇죠? 이건 관사니까 그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어로 그. 근데 G 이건 뭐예요? 소유격이고 중성 단수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중성 단수. 우리는 남성, 여성, 중성은 크게 우리말에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 나중에 분석을 할 때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분석할 때는 분석하면 되고 번역할 때는 그냥 이건 남성, 근데 중성 이렇게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소유격이니까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거는 관사인데 소유격 관사예요. 이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소유격인 관사다. 나중에 여러분 조금 이제 시간 지나면 제가 이제 약간 이제 숙제를 드릴 게 뭐냐면 관사 정도는 외우려고 좀 해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그렇죠? 호, 투, 토, 톤 이런 거. 왜냐하면 워낙에 관사가 자주 나와. 예, 자주 나오기 때문에 관사는 굳이 밑에 써준 거 안 보고 보자마자 딱 이렇게 좀 이렇게 느낌으로 딱 받아들일 정도로 좀 훈련이 돼 있으면 예, 굉장히 속도가 빨라져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뭐 아무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 근데 제가 헬라어 공부를 한 그 제 입장에서 노하우에서 여러분이 빠른 시간 안에 외워놓으면 외울수록 좋은 게 뭐다? 관사 변화표. 아시겠죠? 거기도 패턴이 좀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보다 보면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요령이 좀 생깁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게 유앙겔리우죠? 유앙겔리우 이렇게 됐어요. 스펠링은 다 안 쓸게요. 유앙겔리우. 그러면 밑에 보니까 뜻을 보니까 복음이란 뜻이고 NGNS잖아요. 그렇죠? NGNS. 뜻은 복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복음. 그 다음에 소유격이고 중성 단수니까 복음의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가 왜 GNS였느냐? 관사가 왜 GNS가 왔냐면 요 단어, 복음이란 단어가 GNS였기 때문에 관사도 거기에 맞춰서 GNS가 온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같이 따라가지고 이걸 같이 봐줘야죠. 투 유앙겔리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복음의 시작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하나 해 나가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게 명사와 관사 요거 붙이는 거. 쪼르륵 됐죠? 이해되시죠? 별로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습을 위해서 하나 더 공부를 해야 될 게 형용사예요, 형용사.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형용사도 관사처럼 명사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럼 패턴은 똑같은 거예요.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단수, 복수. 아시겠죠? 형용사도 그 패턴으로 다 바뀐단 말이에요. 관사나 형용사나 이런 거죠. 그 남자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멋진 남자 할 때에 관사도 문법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얘도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멋진이나 그 관사도 뒤에 남자에 따라서 똑같이 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신에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헬라어를 딱 읽어봤더니 이걸 뜻이 멋진이에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형용사 중에서는 파랗다 이런 형용사도 있죠. 그렇죠? 파랗다라는 형용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젊다 이런 것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뜻을 표현을 하면서 자,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뜻을 표현을 하면서 우리는 또 뭐까지 표현하냐면 이게 형용사다라는 걸 표현해 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명사는 그냥 남자, 선물, 여자, 시작, 복음 이렇게만 하면 명사인지 다 알잖아요. 굳이 그거를 근데 이 품사가 명사인지 어떻게 알아? 이럴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보면 명사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용사는 보자마자 뜻과 품사가 형용사라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까? 형용사인 거 표시만 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니은, 니은으로 끝나게 여러분이 만들어주면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진이면 이건 뭐예요? 이 품사는 형용사.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할 때에 그렇죠?
이게 차이가 있어요? 위에는 뭐예요? 명사로서 선이란 뜻이고 밑에는 형용사로서 선한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 정도 센스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파랗다는 어떻게 해요? 파란으로. 젊다는 젊은으로. 아무튼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 약속이에요. 이러면 뜻을 아는 거고, 파랗다는 얘기고 젊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품사는 뭐다? 형용사다.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란 이, 하늘 이. 그러면 파란 하늘 이. 이해되시죠? 파란 을, 하늘 을. 그러면 파란 하늘 을. 여기서 말이 이상하냐? 파란 을, 하늘을. 이상한 것 같지만 얘는 왜 을이 됐어요? 하늘이란 단어가 목적격이기 때문에 목적격인 하늘을 수식하는 파란이 목적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파란을 하늘을 하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다? 요 파란이 하늘을 수식하고 있다. 이걸 볼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원리를 아시겠어요? 네. 자, 이 정도 감을 잡고 이제 여러분이 실제 본문에서 연습을 해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사도 배워야 되고 뭐도 하는데 어려운 거 막 너무 덤비지 말고 우선 할 수 있는 것만 해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요령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구문을 찾으려면 관사 더하기 명사와 또 형용사가 있는 거. 요거만 좀 찾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다 일일이 찾으라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좀 보여드릴게요. 자, 봅시다. 우선 1절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2절에 보면 빨간색,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뭐 밑줄을 치시든지 하시면 돼요. 이 파일은 쓰시다가 또 새 거가 필요하면은 제가 또 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운 받아놓고 쓰시고 막 하세요. 너무 이쁘게 관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보면 이제 빨간색이 관사예요. 그럼 이제 2절에서 우리가 먼저 연습을 하려고 하는 게 토, 그 다음에 파란색이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토, 에사이아, 토, 프로페테. 그러니까 빨간색 관사, 파란색 명사.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톤, 앙겔론. 톤은 관사, 앙겔론은 명사. 그 다음에 프로소푸. 자, 이게 또 명사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텐, 호돈. 이게 또 관사, 명사예요. 자, 표시해놓고 여러분이 앱으로 찾아보세요. 자, 토는 뭐고, 에사이아가 뭐고,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라? 번역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번역을 하는 거예요. 토는 관사니까 그인지, 그의인지, 그엔지, 그죠? 보시면서 하셔라. 자, 그러면 우선은 같이 한번 해보죠.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시간만 드리면 다 하실 테니까. 자, 먼저 우선은, 화면에 이것만 띄워놓을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제주에 있는 분들은 이제 같이 보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것만 보시면서. 자, 먼저 2절에 토죠, 토. 토를 이제 파워바에서 눌러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토 해가지고 보니까 아티클인데, 관사인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ART 나온 다음에, 자, 저도 같이 보면서 해야겠네, 천상. 토 보니까 ART 한 다음에 DMS잖아요. 그죠? DMS. 그럼 D는 dative, M은 masculine, S는 singular. 뒤에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반복돼서 보다 보면 좀 익숙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native는 어디에요. 그렇죠? 어디에. 그런데 이게 토는 관사니까 그 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 에사야. 에사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그렇죠? 명사고 똑같이 DMS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사야에 이런 뜻이에요. 그 이사야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토가 나오죠. 또 토. 이것도 DMS니까 그에. 그 다음에 프로페테는 선지자, 예언자라는 뜻이고 또 DMS니까 선지자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선지자 이사야 이런 뜻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 역격이에요. 그렇죠? 역격. 역격이 된 이유는 이제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그 앞에 N이 있죠? 전치사 때문에 그래요. 전치사 N이 역격을 취한단 말이에요. N 뒤에는 다 역격이 와요. 그래서 N 토 에사야 토 프로페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 그러니까 그 선지자 그 이사야에 쓰여진 것처럼 이런 뜻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직역을 하자면.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톤이 나오죠. 톤은 AMS죠. 우리가 신경 A는 accusative에서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을이에요. 그을. 그 다음에 앙겔로는 AMS. 이거는 천사? 그렇죠? 소식을 전하는 자, 뭐 천사, 사자도 되고. 뜻을 가보면은 있잖아요. 그렇죠?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천사란 뜻도 있고 파송된 자란 뜻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뭐 사자라고 하고 우리 성경에 사자라고 했으니까 사자을, 그렇죠? 그을 사자을 보낸다 앞에 그 단어예요. 보낸다. 그 사자를 보낸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프로소프죠. 프로소프. 이거는 무슨 뜻이었어요? 얼굴. 그렇죠? 얼굴. 그다음에 GNS니까 G. 소유격이니까 얼굴의. 그렇죠? 얼굴의가 되는 겁니다. 얼굴의. 그다음에 아래쪽에 ten 하면 이거는 아티클 AFS니까 A. 목적격이에요. 그을. 그렇죠? 그을. 그다음에 호돈도 AFS. 길을. 그러니까 그 길을. 그렇죠? 그 길을. 아시겠죠? 그러면 자, 다시 이제 앞에 보시고 봅시다.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자료를 보시면서 헬라어로만 되어 있는 자료 읽어보면 우선 이제 우리가 분해한 것만 보면 카도스, 게그랍타이, 엔, 토, 에사이아, 토, 프로페테 읽으면서 그 선지자 이사야, 그렇죠? 이두, 아포스텔로, 톤, 앙겔론, 그 사자을, 그 다음에 프로소프, 얼굴의, 그 다음에 텐, 호돈, 그 길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 나가시면 된다.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은 다른 거는 물론 이제 관심 있게 그냥 이것저것 또 해보시면서 하시면 우선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이 헬라어 이제 문장을 독해를 하실 때 신경 써야 될 게 관사, 명사. 아시겠죠? 관사, 명사를 먼저 하세요. 그래야 대충 무슨 말인지 느낌이 와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쭉 보면서 되겠지만 우선은 관사와 명사를 먼저 정리를 해 놓으면 대략적으로 이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윤곽이 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르치는 대로 형용사를 찾고 그 다음에 동사를 찾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씩 해결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연습할 건데, 자, 형용사는 이런 거예요. 자, 형용사는 두 가지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형용사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이런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녀는 예쁘다 라는 식으로 형용사가 쓰일 때가 있고 예쁜 그녀 라는 식으로 형용사가 쓰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녀는 예쁘다, 예쁜 그녀. 두 가지, 가장 형용사로서의 기능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러면, 자, 그럴 때,
그녀는 예쁘다라는 식으로 쓰는 거를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 이럽니다. 서술적 용법. 그 다음에 예쁜 그녀 할 때는 이거는 한정적 용법. 아시겠죠? 이 표현을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설명을 할 때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될 때는 서술적이고 이때는 한정적 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여러분 이런 감각을 좀 기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녀는 예쁘다를 이제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만약에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헬라어가 있는데 이거를 번역을 했다고 하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그녀이, 그렇죠? 그녀이, 그 다음에 예쁘다는 예쁜 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녀이 예쁜 이, 이게 뭐야? 아, 그녀는 예쁘다, 겠구나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런 느낌으로. 네? 아시겠죠? 혹은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 유연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확하게 드러날 때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을 때도 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또 마찬가지예요. 예쁜 만약에 그녀을 이럴 수도 있어요. 예쁜 그녀를 어쩌고저쩌고 혹은 예쁜 이 그녀이 학생이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예쁜 그녀가 학생이다. 이런 말로 느껴져요? 이해되세요? 예쁜 그녀의 학생이. 대충 그런 말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이런 언어적인 센스로 좀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헬라어는 이렇게 조금씩 이제 뭔가 이제 이 폭이 넓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요걸 보면서 예쁜 그녀의 학생. 이게 무슨 말일까? 일단 예쁜이 그녀를 수식하는 것 같고 예쁜 그녀가 학생이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정도로 이해하시면서 물론 나머지 단어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해 가는데 형용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공부하다 보면 자꾸 나오니까 이제 그때 보면서 익히시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가 해석을 하는 데서 중요한 거. 해석을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헬라어에서 형용사가 그냥 명사처럼 사용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명사가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형용사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형용사를 어떻게 이해해라? 명사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명사 중에는 사물이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선한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선한 영어로 굿이라고 해요. 굿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면 예를 들면 선한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물론 이게 형용사로 쓰일 때도 형용사처럼 아까 수식하거나 서술하거나 할 때도 있지만 요 자체가 명사처럼 쓰일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두 가지 경우로 사물이나 사람이나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을 하면 선한 것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선한 것, 그렇죠? 혹은 선한 사람,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착한 사람이란.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뉘앙스를 이제 폭넓게 이렇게 염두에 두고 요 문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적절할까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줄 알아야 돼요. 예, 그 훈련을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12개 표를 무턱대고 외우는데 시간을 쏟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필요 없고, 이런 부분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아, 헬라어가 형용사를 명사처럼 쓰는구나. 그럼 이 말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물을 가리킬 때도 있고, 사람을 가리킬 때도 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건 이제 나중에 해당되는 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가서. 자, 이걸 좀 이해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가보면 3절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그 파워밥을 보시면서 첫 번째 단어 우리가 이제 뭐로 시작되는 것만 찾을 거냐면 N으로 시작되는 거, 그 다음에 ART로 시작되는 거, 그 다음에 ADJ로 시작되는 거. ADJ는 형용사니까, 그쵸? 자,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이거를 같이 보면서 보시면 첫 번째가 phone죠. phone. 여러분 것도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phone 하면은 NNFS, 그렇죠? NNFS 명사네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phone는 무슨 뜻이죠? 찾아보면 phone는 뭡니까? 찾아보면 뭐죠? phone에 찾아보면 말, 그러니까 소리. 여기 광야에 외치는 소리 할 때 그 소리예요, 그렇죠? 소리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소리예요, 소리. 그러면은 뜻은 소리고 보니까 NFS니까 소리이 그럼 되겠네, 그렇죠? 주격이에요, 주격. 소리이. 그렇죠? 여러분 이제 자료에다가 phone를 소리이 하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엔테가 뭐 엔테 하니까 태가 ART네요. 관사예요. DFS예요. D는 데이티브 해가지고 역격입니다. 역격. 그럼 어디에요? 어디에? 그러면 그 애가 되는 거죠. 그 애. 그죠? 그 애. 자, 그 다음에 LMO 보니까 ADJ는 형용사예요. 드디어 하나 나왔어요. 형용사. 뜻을 봅시다. LMO 가보니까 버려진, 고독한, 외로운. 대충 버려진으로 합시다. 버려진, 고독한, 외로운, 뭐 버려진이라고 버려진. 그냥 LMO 한다면 그러면 형사니까 버려진, 고독한, 외로운 다 가능해요. 그렇죠? 다 형용사임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쓰시면 뭐 버려진을 하자고. 버려진. 근데 격이 뭐예요? D죠. D. 데이티브. 역격이에요. 그러니까 버려진 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 애 버려진 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애 버려진 애. 그럼 이게 뭐냐면 버려진, 결국은 요 전체가 광야로 번역될 거예요. 광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죄송해요. 화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여기. 자, 그 애 버려진 애. 그렇죠? 그 애 버려진 애. 그렇죠? LMO. 그렇죠? LMO. 그 애 버려진 애. 이건 관사고 형용사니까 그 버려진, 우리말로 이상하잖아요. 근데 형용사가 뭐로 쓰인다고요? 명사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버려진이라는 것을 명사로 바꾸면 뭐가 된다? 광야가 된다는 얘기예요. 광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광야라는 단어를 써도 될 것 같은데 버려진이라는 형용사를 썼어요. 그래서 그 버려진 애. 그래서 형용사를 그냥 명사처럼 쓰고 있다. 여러분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헬라어의 형용사는 명사처럼 쓰여진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 주제가 이어집니다. 헬라어의 형용사는 명사처럼 쓰여진다. 아예 그냥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명사와 형용사가 큰 차이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는
학생이다와 그는 영리하다. 이게 봤을 때 학생이라는 말과 영리한이라는 게 헬라어 입장에서는 그를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명사, 형용사 뭐가 좀 하지만 크게 뭐 그죠? 이해되시죠? 그를 설명하는 명사고 그를 설명하는 형용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품사적으로 같이 막 왔다 갔다 쓰이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그 더하기 형용사를 와도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버려지니 뭐냐? 버려지니 우리말로 하면 광야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면 3절에요. 텐 호돈. 아까 나왔던 거죠. 텐 호돈. 텐은 이제 관사고 A, F 했으니까 그 을이에요. 그 을. 호돈은 길을. 그렇죠? 길을.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가 퀴리우가 NGMS네요. 이거는 주님이에요. 주님 의가 되겠죠. 주니까. 제네티브.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주님의. 그 다음에 유데이아스가 AD, 이건 아니고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타스가 ART. 관사죠. AFP. P 한 번 나왔어요. 복수. 그러니까 그들을 되네요. 그들을. 그렇죠? 그들이 되겠죠. 그들을. 그 다음에 트리부스. 이것도 명사인데 뜻은 보니까 길이에요. 길. 이것도 길. 그렇죠? 그 길. 그러면 길들을이 되겠죠. 길들을. 그렇죠? 자, 보니까 우리말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얘기인데 위에서 길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호돈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그렇죠? 그것도 길이었고 트리부스도 길이어서 길은 길이었어요. 근데 다른 단어로 쓰이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이 트리부스라는 게 무슨 뜻이지? 호돈은 또 그렇죠? 똑같은 길인데 왜 구별하고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렇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하시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기호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AD 뭐 이게 복잡하니까 우선은 관사, 명사, 형용사가 패턴이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관사, 명사, 형용사는 뒤에 AFS 뭐 어쩌죠? 요게 똑같아요. 세 개가 항상 똑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관사, 형용사, 명사만 찾아가면서 일단 마가복음 1장 요 자료들을 쭉 보시면서 연습을 좀 하셔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패턴들이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알파벳도 잘 익혀지시고. 근데 이제 다른 거 해석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요 어구들만 잘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요거만 잘 연결해서 보시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워낙에 이제 지금 순서상으로는 아닌데 읽다 보면 뭐가 또 자연스럽게 자주 나올 수밖에 없냐면 전치사가 자주 나와요. 전치사. P, R, P 요것도 보시면 우리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던 거라 보시면 금방 이렇게 눈에 띌 겁니다. N, 프로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요거랑 같이 연결해서 읽으시면 의미가 좀 더 선명하게 되니까 요것도 같이 연습을 좀 해보세요. 전치사. 지금 보면은 1장 뭡니까? 먼저 보면은 2절에 보면 카도스 게그라타 엔토에스 N이 하나 있죠? 쭉 읽다 보면은 두 번째 줄에 프로소프 할 때 프로도 전치사예요. 이런 것도 보시면 그러니까 뒤에 어구랑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좀 의미가 좀 더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PREP 프레포지션 전치사까지 같이 곁들여서 공부하셔라. 그러면 좀 더 수월할 거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우선은 관사, 명사, 형용사 연습을 그다음 전치사까지 겹쳐서 그 연습부터 먼저 하세요. 물론 또
읽다 보면 다른 게 관심 있어서 보셔도 무방한데 우선 이걸 자꾸 반복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헬라어의 어떤 언어적인 특징과 어순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몸에 들어옵니다. 익숙해져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른 품사들을 하나씩 이제 곁들여 가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이 구조를 익히게 되는 거고,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적어도 이렇게 하다 보면 마가복음 1장만큼은 우리가 완전히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마가복음 1장만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 또 뭐 한두 개 아주 어려운 거 나오는 건 제가 또 가르쳐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어쨌든 마가복음 1장은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그냥 읽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2장, 3장, 4장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한 줄 한 줄 읽어 가다 보면 어느 틈엔가 마가복음을 헬라어로 내가 이렇게 이 도움을 받아가면서 읽게 되는 거고, 또 이제 더 공부를 하실 분은 그냥 외우고 싶은 거 다 외워버리고 막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헬라어로 이렇게 직독직해를 하고 있는 여러분을 막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뻔하잖아요. 요 내용이잖아요. 그죠?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그냥 헬라어로 쭉 읽어야만 보이는 느낌들이 있어요. 한글 성경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는, 여러분 우리 설교 시간에 좀 조금씩 그런 힌트를 받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 여러분 직접 보시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을 계속 하시다 보면 그걸 제가 이제 알려드린 거고, 어쨌든 오늘 시간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나머지 품사들이나 문법 사항들도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필요한 내용들은 또 이렇게 이제 추려가지고 훈련을 시켜 드릴 테니까 그거만 쭉 충실히 따라오면 뭐 이렇게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뭐 안 되겠습니까? 그죠? 금방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장들도 아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다음 시간까지 그 연습들을 좀 열심히 하시면 감사하겠다.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문법들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법 시간을 수고들 하셨고요. 오늘 오전에 나눴던 말씀도 그렇고 문법 공부하면서도 느꼈던 여러 가지 것들도 잠깐 짤막하게 또 이렇게 피드백하고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주부터, 이게 아니고